2021년 일본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9월 29일 이른 아침, 나가노현 의원인 마루야마 다이스케의 아내 노조미가 막내 아들에 의해 자택에서 얼굴을 위로 한 채 쓰러져 숨져서 발견됐다. 그녀는 집안 금고 근처에서 목 졸림 흔적이 남은 채로 숨져 있었고 타살로 판명됐다. 그러나 수사는 매우 더뎠다. 증거가 거의 없어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흐를 뻔했다. 그로부터 1년 후 피해자인 노조미의 기일 즈음, 남편 마루야마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나가노현 경찰은 그의 바람대로 살인 용의자를 체포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체포된 인물이 바로 피해자의 남편, 정치인이자 고위공직자였던 마루야마 다이스케였다. 그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심히 본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말하는 중간에 실소를 터뜨리거나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된 것이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납득되기 시작했다. 마루야마는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출신의 엘리트로 어려서부터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며 명문 중학교와 게이오기 주쿠대학을 졸업했다. 가문은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있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역에서 이름 있는 집안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마루야마는 도쿄에서의 엘리트 직장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에 따르면 그는 경영 감각이 부족했고 자주 화를 내며 숙련된 장인들을 내쫓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그의 아내 노조미는 뛰어난 사람이었다. 노조미 역시 영문가 출신으로 집에서는 대대로 칠기상점을 운영했고 지역 명사였다. 대학 졸업 후 집안일을 돕던 중 청년상공회에서 마루야마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회계를 전공한 그녀는 마루야마 집안의 양조장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고 남편은 이를 기반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그는 곧 지역의원으로 2차례 당선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가장 잘생긴 지역 정치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노조미는 양조장을 도맡아 운영하며 2 아들을 훌륭히 키웠고 선거 운동 때에도 남편을 적극 도왔다. 누가 봐도 체면과 실속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가족이었다. 그러나 노조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소도시 시오지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루야마 일가는 자택과 양조장, 사무실이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노조미는 그중 양조장 사무실의 금고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현장에는 멍과 상처, 뚜렷한 교살 흔적 외에도 외부 침입자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처음엔 금전 갈등에 따른 강도 사건이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범행을 의심했다. 소도시인 시오지리에는 CCTV가 많지 않아 주변 영상을 모두 확보했지만 용의자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노조미는 누구와도 원한질 일이 없고 매우 상냥하고 수다스럽던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망 이틀 전에도 근처 식당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갔다고 한다. 협력업체와 이웃들 역시 남편도 자상하고 정 많아 보였고 노조미는 늘 남편을 돕던 사람이었다. 이런 비극이 생긴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마루야마는 기자들의 끊임없는 취재 요청에 응하며 하루빨리 범인을 잡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 의원 숙소에서 지내며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회식을 했고 다음 날 아들이 엄마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해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지역 명사인 만큼 많은 이들이 조문을 왔다. 방송국 기자들도 참석했다. 마루야마는 인터뷰에서 그녀는 늘 밝게 웃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그는 이에 대해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감정의 기복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몇몇 조문객은 너무 차분해서 이상했다고 느꼈다. 슬픔에 찢어질 듯한 감정도, 범인을 잡아달라는 절규도 없었다. 노조미 사망 일주기가 되자 취재진은 다시 마루야마의 집을 찾았다. 인터뷰에서 그는 여전히 감정 없는 낮은 목소리로 범인이 빨리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전통상 가족이 사망하면 집안의 작은 재단과 유족 사진, 생전 가족과의 사진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루야마 집에는 노조미 단독 사진만 놓여 있었고 2 사람이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자가 이유를 묻자 마루야마는 좀 민망해서 상자에 넣어뒀어요.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라고 답했다. 기자는 의문스러웠던 게 정말로 아내를 그리워한다면
사진을 민망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보도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1년 전 인터뷰와 비교하며 그의 표정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부인을 언급할 때마다 눈을 자주 깜빡였고 표정은 거의 없거나 입꼬리를 억지로 억누르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장면은 범인은 어디에 있든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던 순간 입을 벌리고 웃어버린 장면이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이게 과연 범인을 잡고 싶은 유족의 표정인가라는 의심이 커졌다. 2달 뒤 경찰은 마루야마 다이스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2021년 9월 29일 자정부터 오전 6시 45분 사이 아내 노조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사건 초기부터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건 남편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경찰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무려 14개월간 철저히 수사한 끝에 체포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고 어떻게 법망을 피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그의 알리바이는 밤 늦게까진 증명됐지만 자정 이후부터 아침까지는 누구도 그의 행방을 증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시각대에 그의 집 근처 외진길을 지나가는 차량 한 대를 CCTV에서 발견했는데 차 번호는 안 보이지만 차체 색상과 특이한 흠집이 그의 차량과 일치했다. 그날 차량 주행거리도 80km 이상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나가노와 시오지리를 여러 번 왕복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그가 새벽에 몰래 돌아와 아내를 살해한 후 현장을 강도 사건처럼 꾸미고 다시 나가노로 돌아가 알리바이를 연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차량엔 GPS가 없었고 범행 당시 휴대폰도 꺼둔 상태였다. 모두 사전에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왜 경찰을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았는가? 왜 아내와의 사진을 감췄는가? 왜 방송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는가? 답은 하나뿐이었다. 범인은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여전히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유력한 가설은 금전적 동기다. 아내의 보험금 혹은 양조장 지분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금고는 건드려지지 않았는데 어차피 그 안에 있던 건 마루야마 본인의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부 조사에 따르면 이 부분은 겉보기엔 금슬좋았지만 마루야마는 젊었을 때부터 여자 밝히는 성향이 강했다. 미인은 인생에서 없어선 안 된다. 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사건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자주 들락거렸다. 그는 사건 당시 복수의 여성과 외도 중이었으며 그중 한 명은 자민당 동료 의원의 유부녀 아내였다. 그 여성은 결국 이혼하고 마루야마와 함께하려 했다고 한다. 이는 유력한 살해 동기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일본 자민당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마루야마는 과거 당비를 이용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전력이 있었고 이는 아베 전 총리 피살과도 연결된 악명 높은 종교 단체였다. 한때 떠오르던 젊은 정치인은 이제 살인범으로 전락했고 일본 국민들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다. 사건 당일 초등학생이던 막내 아들이 엄마의 주검을 발견했고 중학생이던 형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혼자 집에 있던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그 살인자였다는 사실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받은 충격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마도 마루야마는 그 괴상한 웃음처럼 처음부터 아이들의 미래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